자, 이번에는 그 선형 변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선형 대수, 선형 결합, 그죠? 요번에 선형 변환이래요. 그죠? 다 선형자가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들 선형이라는 그 용어가 딱 나오면 이거는 벡터하고 매트릭스하고 곱하고 더하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들을 설명하는 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용어가 소위 선형이라는 그 대수학적인 용어를 쓰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변환하는 용도로 사용되면 선형 변환이고요. 결합하는 용도로 선형 결합이고요. 그 전체적인 그 수학 분야는 다 선형 대수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형 변환이라는 게 뭘 나타내는지 우리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이 부분은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거의 모든 그런 그 연산들은 다시 선형 변환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형 변환이란 여기 정의를 한번 볼까요? 벡터 공간 xn으로부터 자,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n차원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벡터 공간 ym상에 이건 또 뭘까요? n이고 m이니까 차수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3차원이고 하나는 2차원. 예를 들면 n과 m 서로 다른 차원 공간인데 n차원 공간에서 m차원 공간상으로 매핑하는 것을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별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행렬 곱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쉬운 얘기를 하는 건데 거창스럽게 얘기한 건데 그 개념이 그 기본적인 그 배경에 숨어 있는 의미가 바로 선형 변환이라는 얘기입니다. 행렬을 곱한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n차원 공간에 있어요. 그죠? x가 n차원 공간의 한 원소일 때, 즉 그게 뭐예요? n차원 공간의 한 점이 x인 거죠. 그리고 m차원 공간, 여기는 y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어떤 벡터 y가 또 하나 있을 수가 있는데 글로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면 그것이 바로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어떠한 그 선형대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한 거냐면 지금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n차원 벡터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서 m차원 벡터가 만들어지면 바로 이 행렬을 우리가 선형 변환해주는 행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행렬과 벡터 곱셈의 규칙 잘 아시죠? 행렬이 n차원이면, 그죠? 그 곱해지는 벡터의 크기가 n이면 거기 곱해지는 그 행렬의 그 소위 열의 길이죠. 그죠? 열의 길이가 n차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의 차원은 m차원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결과가 m차원으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 모양에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좀 짧게 그렸는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뭘 상징하는 거냐면 짧게 그렸다는 얘기는 이 n이 예를 들어서 n을 8차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8. 그리고 m을 한 5차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m을 5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8차원에서 5차원 공간으로 그 매핑하는 과정에 필요한 그 수학적인 연산은 필요한 거는 5 곱하기 8차원의 행렬을 곱해주기만 하면 즉 이런 변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개수가 8개가 되는 거고요. 그죠? 요 개수는 당연히 5개가 되는 거죠. 즉 행이 5개고 둘, 셋, 넷, 5개가 되고 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곱해주면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그 행렬과 벡터를 곱하는 방법 알잖아요. 즉 얘와 얘의 덧 프로덕트 값을 취해서 여기다 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행과 얘를 덧 프로덕트 취해서 두 번째 놔야 되고, 그러니까 요 행의 개수만큼의 크기를 갖는 벡터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바로 서로 다른 차원의 벡터를 만들어내는
n차원 벡터를 m차원 벡터로 변환해주는 요 행렬, 이거를 보통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냥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하면 그게 바로 선형 변환이에요. 그게 바로 별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런 선형 변환은요, 서로 그 크기가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선형 변환을 이루는 이 두 벡터 공간의 차원은 같을 필요가 없고요. 같아도 상관없어요. 같아도 되고 작아져도 되고 커져도 되고,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 행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근데 패턴 인식에서는 선형 변환이 언제 사용되냐면 특징 벡터의 차원을 축소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실은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특징 벡터가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8차원 특징 벡터가 있는데 이 특징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특징을 좀 아주 컴팩트하게 몇 개 중요한 것만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걸 변환해서 쓰는데, 그때 이런 선형 변환을 해가지고 그 소위 5개만 골라내서 쓴다든지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런 선형 변환의 행렬이 정방 행렬일 때, 만약에 선형 변환 행렬이 지금은 그 렉탱귤러, 그러니까 임의의 사각형 크기를 갖게 했는데요, n by n, 그냥 그 행과 열이 똑같은 행렬일 때 요런 그 성질을 가지면 그 행렬이 우리가 아는 그 성질이에요. 어떤 행렬과 그 행렬의 전치, 그리고 그 전치 행렬과 그 행렬의 곱셈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주어진다면 이 행렬은 소위 정규 직교한다라고 말하고요. 이미 봤던 얘기들이에요, 다. 왜냐하면 서로 행과 열을 곱하면은 그 자기 자신과의 곱셈 말고는 나머지는 다 0이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즉 정규 직교인 성질을 갖는 이런 그 정방 행렬은요, 특이한 점이 자기 자신을 전치 행렬을 구하면 그게 바로 또 역행렬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어떤 성질만 가지면 아주 좋은, 아주 재미있는 성질들이 행렬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 얘기고요. 특히 정규 직교 변환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벡터의 크기를 보존하는 성질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벡터를 이 왼쪽으로 있는 이 벡터로 바꿔줄 때 사실 그 똑같은 크기의 정방 행렬로 곱하면은 얘가 8차원이면 얘도 8차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벡터가 변해요. 그죠? 벡터의 변화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다시 이 밑에 있는 걸 다시 쓸게요. 자, 즉 보면은 y는 ax라는 수식에서 이 a가 n by n일 경우에 당연히 x도 n이겠죠. 그럼 x도 n차원이고 y도 n차원이에요. 근데 어쨌든 행렬을 곱하고 나면 y하고 x는 서로 다른 벡터가 돼버려요. 완전히.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 a가 성질이 아주 좋은 성질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성질이냐면 정규 직교인 성질일 때 이 길이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x의 길이나 y의 길이나 똑같은 길이를 갖는 벡터, 좀 변화는 있었지만 길이에는 변화가 없는, 즉 벡터의 크기가 보존되는 그러한 성질을 갖는 요 선형 변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그 증명이 여기 되어 있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볼까요? 지금 보면 왼쪽에 y라는 벡터의 절대값,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이 결과물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y라는 벡터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스퀘어 루트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y의 더트로 취한 거죠. y 트랜스포즈 y. 그죠? 이건 다 알 거예요. 근데 y 트랜스포즈는 알고 보면 y는 뭐였죠? 사실은 우리 수식을 다시 위에 걸 다시 내려 쓰는 겁니다. y는 a 곱하기 x예요. 그래서 요 y 대신에 a 곱하기 x를 치환해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a 곱하기 x 트랜스포즈와 곱하기 a 곱하기 x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앞에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너무나도 그 상식적인 건데,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는요,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라고,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얘를 괄호를 풀어서 써주면 이렇게 돼요.
x 트랜스포즈 곱하기 요 순서가 뒤바뀌거든요. 요런 식으로 써지고요. 오른쪽 겐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 이퀄 사인을 우리가 그 다 이퀄일 수밖에 없는 수식 그 치환만 딱 해줬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 보세요. A 트랜스포즈 A라는 게 요 가운데 놓여 있죠. 그죠? 자, 요 부분을 가만히 보면 만약에 A가 정규 직교라는 성질을 가지면 어떤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A 트랜스포즈 A를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래요. 얘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되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는 거예요. 지워버려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X 트랜스포즈 X만 남죠. 잘 보세요. 요것도 이렇게 많이 보던 거죠. X의 덧 프로덕트를 스퀘어루트를 씌운 거니까 얘는 알고 보면 X의 길이 공식이죠. 여기서 왔는데 여기서 끝났어요. X의 길이랑 Y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네. 언제? 요런 조건이 만족될 때. 그죠? 변환에 사용되는 행렬이 정규 직교이면은 길이에는 변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정규 직교라는 게 뭐였는지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리뷰하면서 여기 다시 또 우리가 정규 직교라는 걸 배운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보통 정규 직교를 하는 이런 성질을 갖는 내 사용되는 그 행렬, 변환 행렬 있죠. 그것의 행 벡터, 바로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선형 변환해주는 행렬에 이런 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1, A2 이런 행렬이 있는데 요 행들은 서로 정규 직교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걔가. 그리고 걔가 기저 벡터 집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벡터들이란 얘기예요. 또 우리가 다시 이거는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앞에서 한 얘기 다시 한번 써 있죠. A들이 서로 정규 직교한다는 뜻은 뭐예요? 서로 곱했을 때 다른 것끼리 곱하면 항상 0이고 자기끼리 곱하면 항상 1이 되는 오소노멀한 관계를 갖는 이러한 그 행렬, 그러니까 벡터들로 구성된 게 바로 정규 직교 변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왜 할까 싶은데 이러한 행렬이 있어요. 재미있게도. 그리고 그러한 행렬을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때 앞에서 배운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게 바로 이러한 행렬을 구할 때 수학적으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행렬이 진짜 있는지, 그리고 고유 벡터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즉 어떤 행렬 A를 그냥 한번 상상해 봅시다. A라는 행렬이 있어요. 걔가 선형 변환에 사용될 거예요. 선형 변환.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Y는 A 곱하기 X라고 어떤 벡터에다가 곱하는 행렬 A를 얘기하는 건데 걔를 곱해서 Y라는 또 다른 벡터를 만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A, 그 선형 변환을 하는 이런 것에 고유 벡터는 A 벡터가 갖고 있는 고유 벡터가 있겠죠. 벡터 공간에서의 불변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A가 사실은 그 고유 벡터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얘가 고유값이 있을 수 있고 고유값과 관련된 벡터, 여기서 또다시 X를 써서 조금 그런데 어떤 그 고유 벡터가 있으면 요 고유 벡터 방향이 바로 이 A를 곱했을 때 A가 그 방향으로는 변화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방향이에요. 자, 그게 뭔가 한번 여기 이그젬플을 보면 좀 쉬운데 볼까요? A에 의한 변환 시 이런 A를 곱해 준다는 얘기는 X가 Y로 바뀌는 거니까 고유 벡터 V로 정의되는 방향에 놓이는 어떤 점들도 그대로 그 방향으로 놓이게 된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소위 이거는 그러니까 고유 벡터의 정의예요. 우리가 고유 벡터 정의를 어떻게 써요? 어떤 A에다가 V라는 방향으로 곱했을 때 이것은 람다 V가 된다는 얘기 뭐예요? V는 V인데 여기 개수만 곱해지니까 길이만 쭉 늘어나는 거나 길이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고유 값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P라는 그 2차원 벡터가 있어요. 2차원 벡터. 그러니까 x1과 x2 컴포넌트를 갖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2차원 공간에서의 그 한 점은 x1, x2 바로 요거의 트랜스포죠. 그죠? 버티컬로만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요거를 혼동이 안 되게 우리가 흔히 쓰는 방식으로 다시 쓸게요. 자, 그러니까 P는 x1, x2인 거죠. 그죠? x1, x2. 자, 그런데 요 P에다가 어떤 매트릭스 A를 곱해서 Y를 만들었는데, 이 Y 점을 우리가 다시 계산해서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Y1, Y2라는 지점에 찍히는데 다시. 근데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니까 요것과 요것이 같은 선상의 방향에 이렇게 놓였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바로 그 방향이 바로 요 방향인, 네, V라는 방향. 그게 바로 고유 벡터 방향. 누구의? A라는 매트릭스의 고유 벡터 방향에서는 그 벡터들을 곱해줘도 전혀 그 위치 변화가 없이 길이만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G축에 해당되는 3차원 벡터를 회전하는 변환 벡터 001이 있는데, 이 방향은 유일한 고유 벡터로 갖게 되며 해당하는 고유치는 1이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행렬이, A라는 행렬이 아주 특별한 행렬인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베타 0, 뭐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0, 0, 0, 1. 자, 이거는 사실은 회전 벡터로 여러분 그 컴퓨터 그래픽스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그 좌표 변환 그 공식을 배워본 사람은 다 아는 건데, 3차원 공간상의 좌표 값을 G축 값을, 그러니까 이게 X, 이게 Y, G라고 봤을 때 G 값을 축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공식이에요. 그 회전 각도가 바로 요 베타인 거죠. 베타를 뭐 30으로 하면 30도 회전시키는 거고요. 또는 그 40이라 그러면 40도 회전시키는 건데, 알다시피 이 회전시켰어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 방향이 있겠죠. 모든 점들, 여기 이 공간상에 어떤 점들인지 간에 우리가 회전 벡터로 하면은 회전되는데 안 바뀌는 부분이 뭐예요? 요 G값 방향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겠죠. X하고 Y 위치만 항상 바뀌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소위 요 행렬의 경우에는 그게 바로 고유 벡터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를 안 되니까 고유치는 그냥 길이도 안 변한 거죠. 얘는 그냥 1인 그러한 스페셜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주어진 행렬의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즉 값의 변화가 없고, 즉 이 행렬을 곱했을 때 기능적으로 봐서 절대 변화가 되지 않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이 바로 고유 벡터 방향이고, 그리고 그 방향에서의 길이 변화가 있으면 그건 고유치 값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의 의미이고, 그 활용되는 용도도 그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매트릭스가 사실은 선형 변환 매트릭스라고 또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